질병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는 누가 문제라고 그랬지 내가? 주원에 인모가 없으면 질병. 근데 질병이 나타나는 게 어디가 문제냐는 거야? 그 이제 홍직된 게 이제 풀리니까. 조리개 작용하는 조리개 조리개. 작용하는 신체 이 몸 자체에서 조리개 작용을 하는 어떤 그 작용이 다 부실해진다는 얘기야. 우리가 조리개 중에서 눈꺼풀이 제일 뜨거운 깜빡깜빡하는 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눈꺼풀이 내려가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잠잘 때 눈 뜨고 자는 것도 그런 데서 찾는 거예요. 항문 같은 거 이렇게 풀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뇨 작용 나는 거나 화장실 갈 때 이렇게 참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타나. 이빨이 들뜨는 거 그런 거 다 조리개 작용 불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는 이쁘게 났어. 이빨 무슨 야속하기 쉬운데. 예, 어서오세요. 뭘 또. 그냥 와요, 그냥 왔고. 이거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좋은 일 있었어? 저요? 아니요. 우울해요. 우울하면 안 되는데. 우울하면 안 되는데. 예? 예? 괜찮아요. 씩씩해. 이달에 생일인가? 네. 저 일단 생일도 아니죠. 생일쯤인데 비올생인데 그게 네.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이렇게. 예? 정화일가는 미월이 오게 되면 미월 정화라는 것도 그렇고 미월 정화에 들어오니까 그지? 네. 미월 정화 미월이 오거나 이렇게 기토가 오는 이달 같은 경우는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과 털을 말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 말리는 거예요. 땅. 기토라고 하는 땅이라고 배웠지 땅. 네. 응? 젖은 땅을 갖다 말려버리면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장소라든가 내 주변 신상이 다 떠나가게끔 만들어. 정말요? 헐. 그래서 미월생 같은 경우는 떠나보내는 거야. 털을 말리는 거야. 그게 그런 뜻이요. 터 말린다는 게 내가 이렇게 그 환경이라고 하는 내가의 공간. 그런 시절 같은 경우에 이별이 생기고 사람 간에도 이별이 생기고 또 이렇게 물건들 있잖아. 물건도 내보낼 일이 있고 실물 내보내는 걸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 2월 병화가 기토가 병화를 보게 되면 네. 기토가 병화를 보면 식탁이 풍성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탁을 갖다 차려놓았잖아. 기토. 네. 거기에 병화가 있으면 식탁이 반찬이 막 늘어나 풍성해진다고. 근데 정화를 살짝 바꿔놓으면 반찬이 쑥 빠져나가. 고추장만 넣고 먹어야지. 좋은 거지. 좋은 거요. 그럼 사람은 풍성한 건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없는 거는 정리되면 나쁜 거라는데 풍성해지게 되면 정신적인 성장을 꾀할 수가 없잖아. 기토가 병화 보면 평생 철한다는 사람이요. 철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철이. 눈으로만 시각적인 효과 만나고 그럼 겉만 멋있으면 뭐해. 실속이 있고 속이 차야지. 정화가 기토를 말리고 땅을 갖다 말리는 이유는 정신적 성숙을 갖다가 하기 위함이야. 이제 어른 돼 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어른이잖아.
근데 어른이 어른이 아니라 그 이제 그만 행동보다는 그 알차게 속을 채우라는 얘기요. 사람은 부질없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데 부질없는 행동. 부질없는 행동. 아침에 오늘 저기 어르신 하는 분 하셨는데 그분한테 내가 한 말이 뭐라 하냐면 아유 뭐 부질없는 행동도 하셔야지. 부질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쓸데없는 일, 부질없는 일을 할 때 그도 인생의 하나의 일부다. 어? 올해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사시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사시는 거다. 그게 답이었어. 그러면 올해 쓸데없는 올해 쓸데없는 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 마시면 미쳐버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내셔야지. 그게 답이요. 참 웃기지 않아? 쓸데없는 일을 해야 돼야. 우리는 영양가 있는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지금 경화 얘기하는 거예요. 경화가 있으면 좋은 일만 해. 아니 밥을 먹는데 밥 솔직히 이렇게 그 생각 안 드나? 밥 한 끼 먹는 나는 그래. 밥 한 끼 먹는데 반찬 꼬치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 풍성한다고 그렇게 다 먹나 그거? 그러면서도 그걸 왜 그런지 왜 이 짓을 했지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있어. 풍성하게 차리는 거. 어쨌든 땅을 잘 말리고 다니는 거예요. 땅을 말리시면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럼 또 채워지는 거고 정신적 성숙을 갖다 깨서 근데 신기한 게 연락이 안 됐었던 사람들 더 사람이 모이는 그런 연락이 더 되게 많아져가고 그런. 새로운 사람. 네, 새로운. 털을 말려야 또 그렇지. 털가 말려져야 또 사람이 되는 거야. 나 봐봐. 저기 맨날 그 어른들하고만 있다가 저기 젊은 사람도 왔잖아 이렇게. 네? 그 차이가. 내가 이달에 젊은 사람 만날 일은 없는 때인데 원래는. 박세현 씨가 날 찾아온 거네. 내가 찾아간 게 아니야. 네. 또 물어봐요. 심심한데. 물어봐요. 그렇네. 정은 맞춰야 되나? 정 보는 건 맞춰야 되는 건가? 맞춰야 된다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고. 사주에서 돈 찾기 아까 돈 찾기. 네, 좋아요. 사주에서 돈 찾기. 돈 찾기. 맞아. 사주에서 돈 찾기 참 나다운 제목이다. 내가 뭔 경제예요. 경제에 대해서 내가 뭘 안다. 돈은 음양 중에서 양보다는 음에 속하겠죠. 그죠? 물질에니까. 보통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다라든가 돈을 만들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그치는 거지. 돈이 나타나고
돈이 실존하는 것은 음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 중에서는 음에서 찾아야지 돈은. 그래서 어떤 이는 대운 같은 경우도 인목대운 같은 경우는 돈 번다고 얘기하는 거 안 하거든. 대개 지지인목 같은 경우는 양이 사양에 속하는 거고, 지지 중에서 순양지기는 인목이라고 얘기하잖아. 순음지기는 유금이라 하거든. 혹시 유대운 왔다 갔죠? 유대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순음이기 때문에 이미 모이는 때예요. 그래서 그런 시절 같으면 돈 같은 거 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이유고요. 그럼 이건 순전히 단식 판단이에요. 근데 순양과 순음이기 때문에 그래. 그 순음이라는 것은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땅 팔았으니까 땅 팔았으니까 거기에 뭔가 안에도 고이겠지. 그 고인다는 얘기가 유금이에요. 순양이라고 하는 인목은 퍼트려 간다는 얘기거든. 퍼트려 간다 해서 그거는 모인다, 그러니까 투자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거든. 거기에서 돈을 갖다 벌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그래서 음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주를 볼 때 이 사람이 돈이 있다 없다라다 쭉 이렇게 알아보려면 음양서부터 연습을 해서 음에서 찾으라 이 얘기요. 오행이라고 하는 속에서 돈을 갖다 찾으려면 당연히 거기서도 음에서 찾아야지. 그럼 뭐가 음인지 알아야지. 오행에서도. 그죠? 오행은 알죠? 오행은 알죠. 수하를 대비했을 때 화라고 하는 건 양이잖아. 네? 그죠? 그리고 수라고 하는 건 음이죠. 그죠? 그래서 수가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화가 돈은 아니야. 그죠? 근데 수만 가지고 돈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아직도 지금 접근성이 부족하죠. 접근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왜 뭐가 금은 치지도 않고 수화만 가지고 치냐는 거. 일단 음양 속에서 거기에서 토가 개입돼야 돼. 토가 개입돼야 돼. 토가 개입되죠. 그래서 토수가 기본적으로 따라 속에서 돈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토수를. 돈이 있으려면 토수가 돼야지. 그러면 여기서 또 맹점이 있지, 틀리는 점이. 수가 있으면 반드시 토가 있어야 돼. 토가 있으면 수가 있어야 돼. 토수의 배합 자체가 돼서 토는 윤토가 돼야 되고 수로서 수는 토로서 뭔가 가두어져야지 그게 돈이야. 물질이고. 그게 삼라만상의 만상이 되는 거야. 만상의 기초가 돼요. 그게 이제 물질이라고 보고 돈이라고 보자 이거죠. 그래서 오행 속에서 기준은 토수다 기준을 잡아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 관리를 잘해야지. 물 관리를 잘해야지. 우리가 돈이 있지. 토만 두텁고 그렇다고 토가 두텁고 수가 쇠하면 이건 돈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그러나 돈이 토 속에 수가 스며서 내보내지는 않는 경우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도 어쨌든 그걸 갖다 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난 토를 갖다 부자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수를 갖다 기준하고 토를 기준하는 건데 이 토수의 배합 자체를 갖다가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균형을 잘 볼 줄 알면 돈을 볼 줄 아는 거야. 물질을 볼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세상 속에서 소유하고 살려면 임수, 이걸 갖다 식간을 했을 때 임수, 이게 지주가 되는 기본적인 명이지. 근데 그 지주가 되려면 무토가 있어야 돼. 임수가 지주라고 얘기하면 무토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임수하고 무토하고 결합돼야지
세상 속에서 소유할 수 있는 지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이제 기준을 잡아보죠. 지금 오행 얘기하는 건데, 오행 속에서 수라고 하는 자체에서 수일간일 때는 그 인물을 보는 거잖아요. 수일간일 때 이렇게 하면 일간을 보는 건데, 수일간일 때 뭐 상관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가 어디에 있든 그냥 수를 초점으로 해서 금생수가 되는 게 실질적인 돈이요. 수일간일 때 금이 없으면 돈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할 수 없지. 지금 오행과 음행을 결합해서 얘기하는 건데, 수가 있고 금이 없다는 얘기는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생수로다가 수원을 만들어줘야지 물은, 수는 그 모양을 갖다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돈이라고 했을 때 금생수로다가 얼만큼 지속적으로 돈을 갖다가 이렇게 금생수가 되느냐, 그게 실질적으로 부귀의 기본적인 어떤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토도 얘기했잖아. 토라고 하는 자체가 돼야 되고, 토수 자체에서 금생수가 돼야지 꾸준히 자기 재산을 갖고 자기 재물을 갖고 유지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돈 중에서도 현금이라고 되게 얘기하고요. 현금. 금을 갖다가 부동자산이라고 해서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금왕하고 수약하게 되면 부동자산은 많은데 유동자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또 수가 왕하고 금이 쇠하면 유동자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현금. 부동자산은 크게 있지 않고. 현금이 잘 이렇게 유지되려면 그래서 수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찾기. 수가 돈.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빠뜨린 게 목하고 하가 빠졌는데, 목과 목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목이라는 자체는 돈 자체를 갖다 오히려 쓰고 활용하는 그런 용도지. 잠시만요. 목 얘기했어 내가. 목은 돈이 되게 이렇게 쓰여지는 돈이고 되게 설비 자금 뭐 이런 걸다 이렇게 지출되는 돈이지. 사람은 이렇게 보면 이제 서인들 같은 경우도 다 옷을 입고 있죠. 살아가면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방도 갖고 다니셔야 되고 그러잖아요. 같은 경우. 최소한의 어떤 집도 필요하고 어떤 그런 거로다 기본적인 설비 자금 정도 뭐 이런 거로다가 이렇게 지출돼야 되는 돈이지, 그 돈 자체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럼 보여주기 위한 돈은 괜찮죠. 보여주는 건 있죠. 뭔가 준비되면 갖췄으니까. 모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에 신발이 한 100컬레씩은 돼요. 근데 그게 돈은 아니잖아. 그죠? 쓰여지는 돈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돈 우리가 모아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화라고 하는 것도 되게 소비적인 요소인데, 화도 돈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사람이 결국 이렇게 우리가 소모가 된다는 것이 뭘 말하냐면, 우리가 보통 화가 다봉한 사람들이 보면 직업이 무슨 장사하냐면, 무슨 일을 하냐면 주유소 일을 해요. 주유소에서 기름 같은 경우는 떼는 거잖아. 떼는 일 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 하는 거잖아. 그리고 밥 장사 같은 경우 하는 사람들도 화다봉하는 사람들 많은데, 밥 같은 것도 소비성이잖아.
그래서 소비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것도 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 왜 소비를 갖다 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회비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쓰는 거지 돈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치다 딱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다 평가되는 것보다는 돈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을 갖다 보는 거고 쓰여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각각 오행을 갖다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행 각각으로 설명하게 되면 결국은 화라고 한 자체 같은 경우는 돈이 쓰여지고 활용되는 돈이에요. 또 아까 이게 제가 대운 설명을 갖다 잠깐 하다 보니까 재밌게 되는데 병화대운이 오게 되면 되게 나쁜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해. 긍정적으로다가 얘기해. 되게 병화운을. 근데 병화운에 망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병화운. 경제적으로다는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많거든요. 병화운. 그거는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 어떤 기회를 갖다 그럼 그 사람 같은 경우가 금수가 있는 사람 자체가 병화운에 오면 당연히 좋게 하겠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보통 수만 있는 사람이 화운에 오게 되면 수원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 자체가 화운에 오게 되면 대개 그때 앵꼬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병화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호기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대개 소비한다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외형적인 형태보다 가장 성장하는 형태로다가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속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돈 찾기라는데 돈을 갖다가 찾는데 보여주는 것보다 다 보여주는 게 액면이라는 얘기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도 나네. 옛날에 이렇게 병화로다 다봉한 사람들 같은 경우 병화가 세력이 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일식집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일식집 하는데 크게 일식집을 해요. 근데 그게 딱 액면이에요. 집이 없어져서 그냥 일식집에서 그냥 주무셔. 그게 액면이요. 그렇다고 그게 뭐 부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평화는 이춘용이 병수위원회 부동산관 지금 말이구나. 가장 거기에서 거기에 외형적인 것이 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토라고 이제 보는 토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토는 돈이라고 했을 때 토는 일단은 그 소비하고 남은 거라고 해도 되고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남는 돈이라고 해도 되고 여유 자금이라고 해도 되고요. 예, 뭔가 남겨진 걸 말하는 거예요. 토는 보관이라고 해도 되고 보관되는.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게 사, 오, 미월 같은 하절 같은 경우에 토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세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토의 세력 자체 같은 경우가 거의 그 수입에 대한 형태로 나타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일한 대가를 받은 돈 뭐 이런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마치 성과급 뭐 이런 거로다가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회활동하는 속에서 뭔가 남겨진 돈이라고 이렇게 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아서 토는 어느 정도 돈은 돈이야. 토가 있으니까. 서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네? 서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토가 없어서? 토 없는 거 좋은 거야. 돈 있으면 아주 성가셔. 내가 금을 갖다 술을 갖다 기본기를 했을 때는 돈이라고 했지만 이제 금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했지만 오행 각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금은 내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 돈, 금이라고 하는 돈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떤 필요한 용도로다 쓰여지는 돈이기가 쉬워요. 아까 그 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났으면 옷을 입어야 되고 뭔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갖다 하기 위해서 어떤 지출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예, 어서 오세요.
앉으시고. 앉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쓰임이 활용도가 우리가 살아가게 이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 유지 비용으로 나가는 그런 돈에 대한 가치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금이 왕하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사무실 같은 경우를 땅을 갖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장 하나를 갖고 있으면 세를 내야 되잖아. 그죠? 전기세 내야 되죠. 의료보험 나가죠. 이런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유지되는 비용 자체는 금이에요. 그게. 금에도 그런 돈이야. 교육비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그 교육비라는 건 원래 목에서도 교육비라고 해도 되는데 왜 금에서 굳이 금에서 교육비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냐면 그 차이점은 목은 학교 다니면서 기본적인 육성회비 정도의 교육비예요. 그러나 금은 학원비예요. 선생님들은 학원비가 비싸나 육성회비가 비싸나 그 차이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 승현 씨만 이해했으면 다 이해했죠. 금이 뭔 돈인지 감 잡고 있죠. 나는 금 퇴거하는데 무슨 돈이 많이 나가는 거야. 네? 나는 금이 퇴거하는데 무슨 돈이 많이 나가는 거야. 생활 유지 비용.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수가 이제 그건 이해를 해서 또 다시 해서 돌려드릴 테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따로 수라고 하는 것은 그 돈에 대한 가치로다가 어떻게 생각하나? 수라고 하는 것은 쓰고 남은 돈이기도 하고요. 쓰고 남은 돈. 탄생 자금이기도 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밥그릇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가 바로 수예요. 수가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탄생 자금, 기본적으로 굶지 않고 산다는 기본적인 그런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돈은. 사주에서 돈 찾기 했더니 뭐 이상하게 얘기했죠. 음양, 오행 속에서 음양을 해서 각각의 오행이 어떤 특성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죠? 그럼 추나 추동으로다가 다시 계절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계절 같은 경우는 원령을 얘기하는 건데 원령 자체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겨울생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수잖아요. 그죠? 원령이 기준. 월지 같은 경우가 월지 모르시는 분 있나요 여기? 없죠? 월지 아시죠? 처음 듣긴 하는데 월지 아신다는 건 참 월령을 아신다는 얘기는 다 아는 거예요. 명이. 어쨌든 겨울이라고 하는 생 자체가 되면 벌써 아까 기본적인 어떤 자금을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기본 탄생 자금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기본적인 비축적인 돈 자체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게 금생수가 되어 있다 치면은 이미 생활 정도를 갖다 유지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태어난 거잖아요. 그 원령이라는 환경에서. 그죠? 원령에서 또 겨울생 자체가 수생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내가 성장하는 데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기초적 그런 돈에 대한 향방은 뭔가 갖춰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겨울생 같은 기본적으로 그런 각을 태어나는 거지. 겨울생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려면 수만 있고 토가 없으면 일이야. 항상 내가 다시 생각해. 겨울생이 수인데 내가 처음에 뭐라 했냐면 토수의 배합이 되라 그랬어. 수만 가지고 돈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토가 가두어져야지. 토가 가두어지지 않으면 그 수는 강물로 흘러가기도 하고 뭐 흘러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돈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게 살려고 하면 겨울생도 토가 이렇게 잘 수하고 배합돼야지 돈이 좀 있게 살죠. 거기에 금생수가 되어지면 돈에 대한 향방이 마르지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수만 있고 토수의 배합만 있고 금이 없다는 얘기는, 물론 겨울에는 응결되어 있고 해동하는 그런 춘하절에 오게 되면 그 돈이 남한테 갈 수 있으니까 금생수라고 하는 수원 자체를 잘 유지해줘야지 돈이 한결같이 많은 거잖아요. 늘도록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겨울생 같은 경우도 토수의 배합 자체에서 금생수 이게 되라. 내가 옛날에 물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토수 자체에서 금생수가 되어 있을 때는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자기 재산을 갖다가 잘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금이 하는 역할을. 그 수원을 유지했으니까. 토가 수를 막으면 항상 아랫마을에는 가뭄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생수가 돼야지 아랫마을도 꾸준하게 가뭄이 들지 않고 편안한 거다고. 그게 아까 돈이라는 얘기인데, 실제 그 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아니라 원래 첫 번째인데, 병화로다가도 물 관리를 하죠. 토수의 배합이 있을 때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 하늘에서 시시때때 좀 비를 내려주죠. 그래서 병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그것으로다 수원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 노력 수보다는 사람들한테 어떤 인기, 관심 이런 것을 갖다 주목받는 가운데서의 어떤 돈에 대한 한방을 갖다 유지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금으로 하는 사람이 더 부자요, 병화로 하는 사람이 더 부자요, 이렇게 해요. 병화로 하는 더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차이점을 갖다 설명하면, 경금으로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돈에 대한 상태를 갖다 유지하는 상태예요. 병화로 하는 사람들은 1년에 우리 살다 보면 1년에 한 5억 벌었다, 10억 벌었다 하는 얘기 들어보는 사람 있나? 팔자보는 그런 사람들이 병화가 있어야 돼. 경금이나 신금, 금생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할게 하나도 1년에 10억 벌었다고 5억 벌었다는 얘기가 안 돼요. 그건 노력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빠이 노력했을 때, 자기 인건비를 했을 때 해봐야 그 자기 인건비 정도 이렇게 5천 정도, 1억 정도 벌었다는 얘기지 그 이상은 안 돼. 지금 물론 단위를 크게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 토수 배합 속에서 경금, 병화 이 두 가지 조건으로서 어쨌든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 형태다. 그 수입에 대한 형태는 하늘에서 비 내리면 우레와 같이 돈이 떨어지니까, 그럼 그 사람은 돈이 한 번에 우상창창 벌었잖아. 그럼 그걸 갖다 계속 유지하려다 조금 또 나가잖아. 물이 마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게 신금이라는 거, 경금 수원이 있으면 그걸 유지하는데, 그걸 갖다가 정신금이 없으면 유지가 안 돼서 졸졸 마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는 하늘에다가 기우제를 지냈어. 비 내려달라고. 그런데 요즘 같은 기우제 지내나 다 한강 물줄기에서 물을 갖다가 끌어서 여기도 물 나오거든요. 바로 물줄기를 끌었으니까 그 물줄기를 끄는 것이 경금이 하는 거예요. 세계라는 어떤 도시가 발달하는 것도 다 물을 갖다 끌어들이는 거고, 물 자체를 갖다 어떻게 끌어들여서 나한테 유지시키는 것이 금이 하는 거라고.
우리는 토수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금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 능력으로다가 물을 끌어들이고 물을 유지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건 능력. 겨울생 같은 경우 그런 탄생자금이 있으면 태어났으면 그걸 갖다 탄생자금을 다 유지하는 사람이냐. 선생님들은 겨울생 수, 태왕, 윤합격이라고 얘기하나? 예를 들어서 개해, 인자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미안한데 길바닥에서 해난 사람이요. 그런 사람도 탄생자금은 있어. 요즘은 뭐 고아원에 누가 살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돈에 대한 가치가 풍족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토수가 배합되면 그래야지 돈이라고. 탄생자는 30만 원씩 주잖아요. 네? 임신하면 30만 원씩 주잖아요. 아, 임신하면 초음파 검사는 그게 수라고 하는 어떤 오행 각각 했을 때 수라고 얘기는 하는데, 수라고 하는 자체가 사람들은 다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이 돈은 많고 탄생자금은 많은데, 그걸 갖다가 갖고 소유하려고 하니까 토수라고 하는 것으로 배합시키라고. 그래야지 소유할 수 있어요. 여름생 같은 경우, 봄생으로 할까요? 봄생 같은 경우는 수생목이 보통 봄생 같은 경우는 수생목하는 수가 보통 기본적인 돈이죠. 수생목하는 게 되게 학습을 필요로 하는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그 수생목이. 목 자체로만은 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목은 반드시 설비자금이라고 그랬어. 설비자금. 그 설비자금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먹고 입고 하는 거. 의식주 중에서 의와 주를 얘기해요. 입고 자는 거, 이런 걸 갖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끝없이 무언가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부착시키고 뭔가 이렇게 해 입죠. 지금 선생님들이 강의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책상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책상을 갖다가 집기를 갖다가 구비해야 되는 게 목이요. 이게 목이라고. 무언가 자꾸만 필요로 하는 용도가 생겨서 하는 자체가 그 목인데, 수생목이 돼야지 이런 것도 갖다 놓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거예요. 자금이. 목만 가지고서 목은 이거지만 수생목해야지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 이걸 갖다 쓰는 거는 목생활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춘절 같은 경우에 이런 설비 자체를 갖다 잘 해놓으려면 이 또한 토수라고 하는 기본적인 배합 속에서의 목이 있어야지. 토수라고 하는 배합 속의 목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춘절에는 도서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 교육적 환경과 이 환경 설정을 갖다 예쁘게 해놓은 어떤 그런 모양이니까 뭔가 보여주기 위한 용도예요. 서울 같은 경우 이렇게 테헤란로라든가 이런 서울 시내 같은 하루가 모르게 변화하죠.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이게 이런 것이 춘절의 용도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오가한 사람들은 집에 가보면 신발 같은 경우 100켤레씩 있다니까. 모자는 200개래요. 그게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게 뭔가 쓰여진 거잖아. 뭔가 내 형태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돈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춘절에서도 수만 가지고 해서 술을 돈이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라도 외모를 갖다 갖추는 모습으로서의 수라고, 목은 외모를 갖춘 거고, 수는 외모를 갖출 수 있는 자금력을 말하는데,
이게 자금이 만약에 수척되게 돼요. 목으로다가 수척됐다. 수가 갈됐다는 얘기는 화르다 얘기하는 거고, 목 왕에서 술을 갖다가 이렇게 그 설계하는 걸 갖다가 수척이라고 얘기해. 수척됐다 그러거든. 말을 척해서 이게 목으로다 다 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앵꼬난 거지 뭐. 돈이 앵꼬난 거지. 더 이상 이렇게 그 흔히 말하면 집 짓다가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분들이야. 건축업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집 짓다가 자금력 부족으로 이렇게 짓다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수척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옷값이 싸갖고서 위에 뚜리는 샀는데 아래 뚜리 못 사는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수척이라는 거예요. 난 중학교 때 그런 적이 있는데 체육복 꼭 한 벌짜리를 갖다 이렇게 입고 싶었어. 근데 한 벌짜리 입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래 뚜리 사고 윗뚜리 못 사는 거 있어. 그런 거 있는데 한 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다한 사람이요. 팔자로. 선생님들은 제다하지 않구나. 한 벌을 안 좋아하는 거 보니까. 원 밸런스를 좋아하는 거 도식이요. 도식 알아요? 원 밸런스라는 거 알아요? 아랫도리는 뭐 이렇게 뭐 뿔뿔하고 위에 도리는 다른 거 있는 거 있어. 그런 사람들은 신발도 짝짝으로는 왜 안 신는지 몰라. 좋은 거야. 나 지금 개성 연출을 갖다가 내가 강하게 어필하는 경우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안 그래 사실은. 요즘은 워낙 옷을 잘 입고 다니셔서. 그래서 춘절 같은 경우에 금생수되는 수가 척되지 않게 금생수되는 게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춘절 같은 경우에 금생수되는 어떤 그 모양 자체를 보고서 아이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 돈이 이렇게 있구나. 나 하고 싶은 보통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참 많은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엇을 하고 싶다는 욕망. 우리가 선생님들은 목을 도전이라고 얘기하죠. 도전. 목만큼 호기심이 많고 도전의식이 있는 게 없는데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는 수척되면 할 수 없죠. 수가 많으면. 근데 금생수돼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그러면 그게 돈이지. 그럼 그걸 갖다 돈이라고 눈으로 다 볼 수 있으면 되잖아. 춘절에. 괜시리 또 춘절에 또 이렇게 목생화만 또 찾아갖고서 열심히 목생화 되는 거는 돈을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수생목 같은 경우 설비라 그랬지만 목생화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돈을 갖다 되게 지출하고 쓰는 거지 소비하는 것이지 그거는 돈하고는 별개예요. 근데 돈 잘 쓰는 사람이 돈 많아 보여요. 선생님들은 잘 기억하시는데 목생화 된 사람도 돈 많은데 돈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애인으로 난 최고지 않아. 선생님들 혹시 목생화 잘 됐으면 내 주변에 오면 오케이. 애인감을 합격이니까. 근데 금생수 잘 된 사람은 오지 마셔. 내 것까지 다 가지고. 하자고 이제 진가를 가려서. 근데 목생화 된 사람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잘 소비하실 수 있어. 금생수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수가 돈이잖아. 네. 금생수가 돼야지 수원을 갖다 지속하고 있잖아. 네. 그 사람을 한국은행 도장지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갖고 내고 있는 사람이요. 은행에 적금 들어놓은 게 많다는 얘기겠지. 응? 그런 사람을 갖다 그 양반은 남편감이요. 애인감이 아니라 이제 승현 씨는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 불러야 돼요. 응? 목생활 잘 되는 사람, 돈 잘 쓰는 사람, 남이라고 좋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애인감. 네. 뭐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처갓집에 보탬. 예? 처갓집에 보탬이 되는 사람. 처갓집에 보탬이 되어서 그것도 목생화지. 맞아요. 신앙대원. 처가댁에 보탬이 되는 사람 같은 경우가 신왕제왕, 육신으로 된 신왕제왕? 물론 신왕 식상생제가 되면 이미 남자 사주가 신왕 식상생제가 되면 그 사위 들어오서 이게 그 사위 들어오면서 처가 같은 경우는 가산이 번성하고 발전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사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처가가 발전할 때가 됐으니까 그 사람이 들어온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 말만 듣고 그 뒷말은 안 들어.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그럴 만하니까 난 제다신학이요. 나는 제다신학이요. 반대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결혼할 시즌에는 처가는 몰락했어. 대개 제다신약한 사람들은 장인어른 얼굴도 못 공산이 커. 몰락했으니까. 그럼 내가 가서 잘 수가 없었을까? 처가가 이미 몰락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갔을까? 이 얘기요. 똑같은 얘기요. 네. 식상생제 제다신약된 사람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가산이 기울어진 처가를 갖다가 다시 부흥시키려고 아둥바둥하지만 처가에 대릴 사이로 가서 멋은 살더라 그거요. 그 또한 행복한 삶이지 않아? 어? 아니야, 좋은 삶이요. 그보다 좋은 삶이었어. 여기에다가 소리만 되지. 못하죠. 화. 금색스 남편감. 어? 하절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하절 같은 경우도 돈을 벌려고 하면 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난 소비를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소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만나고 접촉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회 비용이라는 것을 지출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에서 가장 이런 소비에 대한 문제가 가장 강한 것이 저는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 식구만 해도 핸드폰 4개니까 아들, 딸, 엄마 이렇게 4명이잖아. 그죠? 그러면 5만 원씩 따지면 20만 원이고 요즘 약정비가 5만 원짜리가 아니라 7만 몇천 원이야 애가. 그러면 합이 40만 원이요. 이건 또 10만 원씩 나오면 소비성이 제일 강한 게 화가 아니냐. 그리고 선생님들은 자동차 같은 기름값 뭐 이런 것들이 소비가 대개 이 화라고 하는 소비는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필요로 하는 돈인데 대개 유흥자금으로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행사비용이라고 얘기하죠. 행사비용. 행사라는 거 아세요? 돌잔치 하는 거 옛날에 오죽하면 장례 장례 대신 이렇게 절차 밟아주는 그런 이렇게 업체가 생기겠어. 그런 각종 행사 속에서 돈이 많이 지출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다 화에서 나타나요. 칠순잔치, 팔순잔치 이런 잔치에는 돈이 많이 지출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화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까 목생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생화라는 개념이 대개 여행 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행 경비. 그래서 하절 같은 경우에 목생화 돼갖고 그걸 돈이라고 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절생의 목생화 같은 경우는 여행 경비, 유흥비, 잔치비 뭐 이런 거다 뭔가 이렇게 허례적인 요소가 커요. 보여주기 위한 거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 데서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으면 뭐 그 행사에 쏟아붓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런 행사 비용이에요. 한 가정을 가는 거에 뭐 칠순자치, 팔순자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현강은 그래서 하절 같은 경우에 목생화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잘하는 말이 있어. 올 휴가 다녀오셨겠네. 다녀오셨어요? 하절 목생화가 안 되셨나봐요. 하절 목생화는 이미 다녀왔어. 왜? 병진 정사로 같이 나왔거든. 병진 정사 어른이. 병진 정사라는 것이 운이 벌써 그렇게 왔다는 얘기는 벌써 다녀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목이 목생화 돼 있어야지. 하절. 해외여행 갔다 오니 발음도 안 되는데 갔다 왔는데 어쨌든 또 어떤 여자분 왔는데 이상한 나라 갔다 간다고. 그 영어도 못하겠어. 뭐 이 영어를 갖다 하냐. 야, 근데 팔자 보니까 다들 노처녀 분들이요. 끼리끼리 노신다고 결혼하기 다들 힘드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목생활하는 그런 개요.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커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절 목생활된 사람들은 월급 타면 반드시 양장 한 벌을 쫙 빼입으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양장이라고 안 그러죠. 우리 때 우리 어머니 같은 양장이라고 했거든요. 양장점 모르죠? 양장점에 가서 쫙 빼입는 거는 결혼할 때 약혼할 때 한 벌 빼입는 것만 빼입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렇게 보면 쫙 빼입는 거. 그게 하절 목생활에서 보통 월급 타면 그렇게 한 번 쫙 빼입는 그런 스타일이 하절 목생활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절 목생활 갖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줄 몰라. 마누라 가면은 하절 목생활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소비가 많으니까. 자, 그래 좋은 거지. 하절 목생활된 사람은 또 마누라는 해야지. 예, 그렇죠. 매년 생일 때 양장합을 쫙 빼주고 해외여행 갔다 오면 옆에 붙어 있지 않을 거니까. 여기 고생하시는 분 있어. 10년 정도 앞으로 더 고생하실 거예요. 하절 목생활. 뭔 말인지 또 감흥이 오셨나 보다. 어쨌든 그거 모르시면 뭐 곤란하셔요. 해주셔야 돼요. 생일 때마다 해외여행 갔다 와야 되고 월급 한 번 타면 양복 한 번 쫙 양장 딱 빼줘야 되고 그게 있어. 반대 얘기해 볼게요. 하절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돈을 버는 건데 돈을 갖다 어떻게 지출하는 형태를 갖다 지금도 얘기하게 되는데 돈을 갖다가 버는 거는 금생수예요. 그것도 돈을 버는 것은 수예요. 벌고 남는 돈까지 있으려면 금이 있어야 돼요. 하절도 금생수가 있어야지 품위를 갖춘 교양적인 그런 어떤 그 냄새가 풀풀 남기는 부잣집 마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지. 금은 있는데 수는 없으면요. 이런 거 질문 안 하지. 왜? 안 하면 다 아는 줄 알고 넘어가. 좋아하시만 하면 내가 그냥 넘어가고. 금이 있고 지금 수가 없다 그랬어. 하절생이. 뭐요? 돈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없는 거죠. 응? 없는 거죠. 응? 없는 거다. 어쨌든 수라고 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가 있어야지 현금,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마르지 않으려면 금이 있어야 돼. 근데 금만 있고 수가 없으면 응? 무형적 재산은 있는데 유형적 재산이 없는 사람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어디 가서 돈 만들어 올 줄 아는데 돈이 없는 거 곤란한 거 아니야 그거? 난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 사람.
나가서 돈 만들어 오라면 한 10억은 만들어 올 것 같아. 근데 실제 그 사람 나가서 500도 못 만들어 와. 지금 우리 금이 있는 분 얘기하는 거야. 금이 있을 수 없잖아, 그지? 어쨌든 무형적 재산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 재산은 아니에요. 수가 있고 금이 없으면 실질적 재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좋아요? 예? 수는 있는데 금은 운에서 나왔고. 아니 지금 여름생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생에 금생수가 되는데 금만 있고 수가 없으면 자기는 돈 많이 벌 거래. 내놔봐라 그러면 이제 벌 거래. 금생수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생에 또 하나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토라고 하는 것이 토가 이게 금생수가 하는 역할도 있고 토가 하는 역할도 있는데 하저생에 여름에 지금 덥잖아요, 그죠? 수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낮추는 거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낮춰서 유지시키는 상태를 말하는데 토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토는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말하는 건데 양지와 음지를 만들어주고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절기 토가 의미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절기 토만 가지고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절기 토는 토수의 배합 속에 돈이라고 봐라. 그거를 토수가 배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절 자체에 토가 토수에 배합이 되면 쓰고 남은 돈이에요. 그 토는. 우리 저기 승현 씨 듣다 보니까 기분이 삼삼하지. 내 팔자는 항상 하절기에 나는 목은 왕하고 토는 약하고 수는 있는데 또 금은 붓이 없고 심란하지. 괜찮아. 그때를 만나면 뒤야. 토 같은 경우가 있으면 남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남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대개 하절 같은 경우에 토가 화토의 관계에서 화보다 토가 좀 우세해야지 연봉이 높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봉 수입이 크다. 그 수입이 큰데 수가 약간 배합됐을 때가 수가 많이 배합된 것보다 조금 배합된 거 이게 수가 갈될 것 같아. 수가 갈될 것 같아. 화토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연봉 억대가 넘는 거예요. 수가 왕해지고 화토가 왕하는 것은 화토가 약간 쇠잔한 것은 이건 연봉 안 높아. 연봉 2, 3천밖에 안 돼요. 그 배합 자체에 화가 허약하게 있어라. 그러니까 수가 허약하게 있어라. 그래서 금생수로다 밀어줘야지 그게 돈이 크게 많은 거예요. 되게 하절생들 연봉 1억대 넘는 사람들 팔자들 보면 되게 화토가 세력이 어느 정도 장악한 중에 반드시 금수가 허약하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금수가 이렇게 허약한데도 돈이 있어 보여? 없어 보이는데 막 헷갈려. 이런 분들이 연봉 1억대가 넘는 사람들이요. 선생님들 혹시 또 하절기에 또 금생수가 잘 된 사람 같으면 연봉 높다 그러면 그 사람 연봉 5천 안 넘어. 하절기 금생수 달면 연봉 5천 안 넘어. 지금 하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벌써 겨울생들은 탄생자금을 주도적인 얘기하고 집안 배경으로서 돈을 얘기하지만 하절기는 내가 번 수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같지 않아? 하절기는 내가 벌어서 어떻게 남기는 건지 모르고요.
그래서 금생수가 돼야지 돈을 버는데 금생수가 너무 잘 되면 잘 될수록 연봉은 낮아. 금생수가 허약하면 허약할수록 연봉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춘절생 같은 경우는 돈 얘기할 때 돈 버는 얘기 안 하잖아. 돈을 어떻게 쓰고 앉아있는지를 모르잖아. 예? 춘절생. 춘절생들이 복이 많아요. 여기 춘절생들 계신가요? 춘절생이? 아휴, 복덩이를 태어나셨는데 최고의 복덩이에요. 아유, 춘절생은 복덩이가 왜 복덩이냐면 돈 안 벌어도 돼. 탄생자금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 나는 돈 쓸 권리만 있지 쓸 권리만 있지 벌 권리는 없어도 돼. 왜 돈을 벌고 앉아있어? 쓸 권리만 있는데. 아주 최고의 복덩이에요. 항상 받을 수 있어. 금생수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단 금생수가 그거 안 됐으면 그거는 뭐 공짜는 없죠. 그러면 운에서라도 만나면 돼요. 태원에서 금 들어오면 좋은가요? 금생수가 돼야 돼요. 수는 있어요? 수는 있는데 아유, 수는 있으면 금 들어오면 돼요. 건강이에요. 아유, 공망 같은 게 없어요.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공망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 그냥 오행, 운영, 음양과 오행, 음양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추절생 이제 넘어가 볼까요? 추절생 같은 경우 아까 금 같은 경우는 생활자금이라 그랬죠? 한마디로는 생활자금. 생활자금인데 생활유지자금이라고 얘기했죠. 이걸 갖다 공통점을 다 연관시키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비용이잖아. 이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50만 원이 유지가 됩니다. 이 사무실 유지하는 거. 유지가 안 하는데 150만 원 들어가요. 그게 유지자금. 아파트 관리금, 관리비 같은 거 유지하는 거 아닌가? 관리비 안 낼 수도 있나요, 선생님들? 제일 선생님들 핸드폰 이거 약정하는 순간 약정 비용 매달 나가는 것도 이 금이요, 이것도. 아까 소비에 대한 문제도 하지만 이 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익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금만치 편리한 생활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돈 지출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 여름에 더우면 바로 에어컨 들이놓을 줄 알고요. 여름에 더우면 바로 선풍기 살 줄 알아, 금은. 그런 돈이요. 근데 저런 건 원래 모기인데, 모기 하는 건데, 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쓰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가 가을생이 어느 정도 돈에 대한 향방을 갖다 이렇게 가름하려고 하는 가을생은 반드시 금생수해야지 쓰고 생활비로 쓰고 금 생활비로 썼어 금 수 남은 돈 수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가을생들 보면서는 금으로 썼어 남았어 수. 저는 금이 있어 수가 없어 남았어 안 써요 안 남았어요. 선생님이 웃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없어 남는 거는 그거요. 선생님들도 도사가 돼가시는 거야. 쓰고 남는 거. 그러면 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을생 같은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버는 게 있다는 얘기야. 되게 가을생 같은 경우가 화토로다가 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벌어지는 것도 중요하잖아. 수입에 대한 통로는 가을에는 화토로다 버는 거예요. 화토로다. 더 많이 그보다 남들보다 더 많이 벌려면 목생화 돼야지. 그렇다고 목생화 되었다고 목태왕하면 그 사람 한심하게도 못 버는 사람이요. 이 배합을 갖다 잘 알지 못하면 명리는 돈을 못 찾긴 하지. 추절생에 보통 화토 같은 경우에 옅어야 돼요. 근데 화보다는 목이 약해야지. 약한 듯해서 목생화가 생애는 거로다가 이걸 다 인화라 그러죠. 인화된 화가
금을 갖다가 재련했을 때 그때 그게 수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수입, 쓰고 나온 돈은 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왕하면 돈에 대한 지출이 금이 왕한 만큼, 다연한 만큼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추락추동을 할 때 돈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 대충 감을 잡으셨죠. 그러면 이제 자, 이걸 갖다 또 다른 방법은 상생상급으로서 돈을 또 얘기해 볼게요. 상생상급. 오행에서 아까 지금 수생목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 수생목. 수생목은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생목을. 근데 돈으로 따져갖고서 수생목을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학습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어떤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다가 지출해야 되는 돈이에요.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에요. 우리가 보통 20세 미만까지는 투자를 해야죠. 애들 교육비로. 그게 수생목하는 돈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수생목 됐다고 하면 무슨 돈이에요? 여기서. 수생목 됐다. 저도 투자금이죠. 사무실을 차려놨으면 인테리어를 갖다 해야 되는 것이 수생목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돈. 우리 저기 조한 씨는 그 수생목을 갖다 얼마치씩 하나? 나는 매일같이 아침에 미용실 들려서 와서 미용실을 매일 아침마다 들려서 와. 그래서 하루에 한 2만 원씩 들리는데 그게 수생목이라고. 미용실 진짜 갔다 온 줄 알고 다시 한번 보네. 이빨도 안 닦고 안 하고 집에서 귀찮아서. 이 여자분들한테 수생목이라는 것은 나한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강남에 저녁 때 출근하시는 나가요벌 분들이 수생목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수생목이라고. 근데 여자분들은 이뻐지기 위해서 자기한테 투자하는 것도 수생목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생목하는 돈이라고. 그러면 그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큰 기회를 얻기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거죠. 마치 어부가 수망과 배를 갖다 구입하는 거하고 같고, 그잖아요. 광부는 기계 설비를 갖다 잘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자는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기회비용이잖아요. 돈이 수생목하는 걸 보고서 여기 돈이 더 나가지고 저 돈을 어떻게 쓰는구나를 봐야 되고 어떻게 투자 형태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게 영양가가 있으려면, 그 수생목한 게 영양가가 있으려면, 참 이게 나도 팔자 공부해보지만 이게 헷갈리게, 수생목 해갖고서 영양가가 있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목생화에서 화생토까지 가야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해서 토를 갖다가 봤으면 이건 영양가 있는 짓 한 거예요. 이게 좀 내가 이렇게 비유를 갖다 아주 웃게 들어볼게요. 우리가 수생목을 갖다 20살까지 돈 투자하고 배웠어. 응? 배웠어? 그걸 써먹어서 돈 버는 형태로 실력 발휘하는 게 바로 목국토예요. 목국토 해야지 능력 발휘해서 투자하는 게 투자금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나가요구를 갖다 했는데 내가 출근하기 위해서 3만 원을 갖다 투자했어. 미용실에서 출근해갖고서 근데 그 사람이 수생목하고 목생화만 됐다고 하면 그냥 3만 원 투자하고서 그냥 빈집이 투자금 안 나오는 거예요. 목국토가 돼야지 3만 원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 이렇게 3만 원, 30만 원 버는 거라고. 선생님들은 씨앗이라는 걸 수생목하면 씨앗을 뿌렸어. 우리 명리서에서는 다 이렇게 써있지. 수생목하면 씨앗을 뿌렸어. 씨앗을 갖다가 뿌려갖고서 1000개의 나라를 갖다 다시 모으려고 하면 목국토가 돼야 돼. 목국토 안 되고 뭔 놈의 돈을 벌어.
그 수생국 보면 목국토를 다 안 보고서 수생국만 보고 또 목국토 안 보면 이거 공부한 거 헛공부한 거예요. 이제 수생국하고 목국토 팍 보면 나는 딱 투자하면 근데 투자금이 너무 세지. 예? 수생국 됐으니까 목토가 좀 앙했으면 내가 수생국은 이만한데 팔자가 토는 요만하잖아. 예? 왜 야밤에 사람 만나러 가는데 화장을 갖다가 100만 원어치 하고 있어. 답답하잖아. 그는 투자를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야. 적정함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아는데 아니 밤에 무슨 사람 만나러 가는데 100만 원씩 월급에 치장한 거야. 만원 닭같이 그렇게 하고 가라고. 토가 왕해야 된다고. 그래도 이렇게 화장을 해봐야 맞는 거예요. 어이구. 여기 수생목은 이만한데 토는 요만하잖아. 네. 그러니까 밤에 사람 만나러 가는데 100만 원치 투자해놓고 밤에 만나러 갔으면 돈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안 나오지. 그렇게 하니까 화장 100만 원치 해주지 말고 제발이죠. 옷 같은 거 100만 원치 쳐발리지 말고 그냥 만 원치만 쳐발로. 그리고 토가 왕해지는 날 가라고. 활제 약하니까. 토가 왕해지는 날이 언제예요? 아이 무진기사날 있었잖아. 무진기사날이 있었잖아. 화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이 무진기사였었잖아. 그지? 그날 찾아가면 돼야. 아 그러면 이제 이게 날짜가 지금 못 찾아질 것 같으면 무술년까지 기다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럼 대운에서 토대운을 만나면은 아유, 10년 내내 그랬더니 좋지. 다행이지. 천만이 다행이지. 근데 수대운을 만나는데 해수대운 투자만 자꾸 하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찬스를 갖다가 맞춰야지. 얼른 자기 팔자 자꾸 생각하면 그걸 아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마 다 대책이 없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에 코드가 맞는 거는 별로 없어야 저기 앉아있을 수 있거든. 여기 만약에 내가 말하는 게 코드에 딱 맞는 사람이 여기 안 와. 이거 배울 일도 없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배워. 목생화하는 돈은 아까도 말씀 목생화하는 돈은 공부했죠. 여행비예요. 여행비, 이동비, 이동하고 여행하는 비보다 돈이 많이 지출되는 지출. 소비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밥 먹고 뭐하고 이렇게 돈을 지출하는 돈이죠. 아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람과 접촉해서 로비에서 뭐 이렇게 더 큰 기회를 갖다 얻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선생님들은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있죠. 정경유착. 그래서 목생화에서 화급금을 해란 말이야. 그래 정경이 유착해서 자기가 돈 쓴 지출이 무모한 지출이 아니려면 화급금까지 하라고 제발 좀. 목생화하는 곳에는 팔자가 목생화 만드는 화급금이 안 됐어. 이거는 너 가서 왜 밥 사줬냐? 그 사람 그냥 당신 자식이 그렇게 생각해. 팔자가 그렇게 생겼어. 봐. 목생화 안 되어 있고 화급금 안 돼 있으면 너 왜 밥 사줬어? 그냥 이래야 그냥. 선물하고 상대방한테 선물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목생활인데 그게 영향을 가시려면 화급금까지 돼야 돼요. 진짜 어떻게 사람들 여기 봐도 민망스럽고 여기 봐도 민망스럽고 조아 씨가 제일 만만하다. 조아 씨는 이미 됐어. 목생활에서 화급금 다 됐잖아. 저 화급금 했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이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목생화에서 화급금을 갖다가 이 짝에 있는 걸 이 짝에다가 끌어다가 화급금이라고 우길 수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화가 쬐칸한 데다가 그 이렇게 저쪽에 있는 걸 갖다가 또 그걸 갖다 억지를 시키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아까 목생활은 쬐깐하고 그분이 입가만 해야지. 예? 예? 풀빵 하나 사주고 풀빵 하나에다가 곱하기 10,000배의 효과를 나타내지. 그치? 목생활은 또 이거만 안 돼. 그만 해 그러면. 참 씨앗은 갖다가 한 가마니를 뿌려놨는데 다 쭉쟁이고 알고 그걸 두세 톨밖에 못 구했다는 얘기인데 억지로 찍어서 한번 치지 말기. 잘 좀 생각해. 목생활 한 사람들 참 게 여행 많이 다니셔. 돈 소비 많이 하죠. 여행 다니면 돈 많이 지출되는 게 다 먹는 거죠. 먹는 거 뭐 이런 걸 다 지출 많이 되잖아. 차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지출돼. 어쨌든 다 소비되는 거예요. 그게 화예요. 목생 화예요. 그런 것이 그 소비가 여행 같은 경우는 값진 거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들이 나중에 자식을 키울 때 여기 자식 있는 분이 있으세요? 나밖에 없네. 자식 키울 때 목생화된 친구들 같은 자식 뭐 여행 시켜주면 좋다고 화급금이 돼야지 가서 뭔가 보고서 배워오지. 화급금도 안 되는 여행 시켜면 그냥 놀러 간 거예요. 나이트 갔다 가서도 뭔가 배우는 게 있으면 화급금이요. 나이트 가서 진짜 놀러 간 놈은 목생화 만들고 화급금 안 되는 놈이요. 선생님들 그런 거 궁금하면 질문해 줘 봐. 어떤 얘 저기 나이트 놀러가 부킹하러 갔나요? 얘는 진짜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갔나요? 이 얘기하는 거요. 나는 화급금이 잘 돼갖고 부킹하러 간 거 아니요. 나는 반드시 저기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화생토 같은 경우는 화생토는 원래 돈을 화생토를 얘기하면 쓰고 남은 돈을 얘기하는 거고 쓰고 남은 돈 항상 남는 게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 간단한 이 말을 할 때 아까도 내가 저기 뭐 처가댁이 뭐 저거 이렇게 남자 사주가 신왕 식상생제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얘기했듯이 지금 이 말 하나도 지금 화생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화생토 하면 쓰고 남은 돈인데 토왕 화약하면 어떻게 얘기할 거야? 쓰는 건 저런데 남는 게 나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사람의 신상은 벌써 비상금 처박아 놓고 돈 쓰고 이따가 이만치 빼놓고 쓰는 사람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통장에 돈 처박고 100만 원 월급 받은 중에서 90만 원 처박고 토로다가 10만 원만 가지고 쓰는 사람은 토왕화약이지. 응? 근데 화왕 토약한 사람은 쓰다 보니 남은 돈이 10만 원이요. 그걸 생각을 좀 잘 왔다 갔다 좀 생각해. 화생토도 화토, 동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가 화가 기준인지 미가 기준인지 그럼 벌써 미월생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얼마가 돈이 필요한데 남겨야 될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하라고 하는 것이 투간되게 되면 뭔가 써야 되는 거 이걸 갖다 흐트려야 되는 놈이 있잖아. 다시 또 하루다가 여기에 뭐까지 있어 봐봐. 양장 하나 딱 빼있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옷 하나 쫙 빼있고 만약에 금으로 갔으면 적금 들어 시키지 않아도 화생토 하는 돈은 되게 이렇게 쓰고 남은 돈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 남기려고 하는 돈을 말하는 거고 되게 남기려고 어떻게든 사람은 남기려고 하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은 금생수가 됐다는 얘기고요. 벌써
어서 화생토 했을 때 금생수는 미래까지 대비하는 거고, 화생토 하는데 목생화 됐으면 우선 당장 먹고 쓰자가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생토 된 거 왔을 때는 바로 목생화를 갖다 보든지 거시기 금전수를 보든지 그렇게 보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생토도 내가 그래서 아까 화생토 했을 때 토수의 배합이 화생토에서 토국수 해야죠. 화생토에서 토국수 하라고. 토국수 해야지 남기는 돈이 정말 값지게 남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돈 벌어서 부동산 탁탁 사고 다이아몬드 탁탁 사놓고 그러려고 하면 화생토에서 토국수 해라고. 그래야지 값진 거를 사놔. 여기 젊은 양반 같은 명품백 같은 거 탁탁 싸놓으려면 화생토에서 토국수 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사는 거지. 또 이렇게 거시기, 화생토, 그 다음에 토생금이 있는 건가? 상생금인가? 까먹었어요. 토생금에서 화생토. 토생금 해야지. 그래서 토생금 같은 경우는, 토생금의 돈은 보통 이렇게 생활, 아까 금은 생활 유지비죠. 토는 남은 돈이에요. 남은 돈으로다가 생활 유지비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토생금은. 그래서 이렇게 토생금은 유지 비용, 이렇게 유지 비용, 뭐 이런 비용을 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그것이 남겨지는 게 때문에 토생금은 금금 못 가져간다고 하면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이 있는 거예요. 토생금이 금금 모으러 가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남기는 게 있고 미래를 위한 자산을 갖다 만들고요. 그게 똑같은 얘기야. 토생금에서 금생수다 가지고 남는 돈이고 금금 목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식한테 넘겨줄 만한 자식을 모르겠어요. 금생수 같은 경우가 금생수 같은 경우가 생활자금을 따라 하고 남은 돈이죠. 생활자금으로 하고 남은 돈이 금생수예요. 그래서 아까 목생화라는 거는 소비하는 거고 금생수라는 것은 실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가 돈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수라고 하는 것은 현금, 유동자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언제 팔리겠어요? 금은에 팔리는 거예요? 수은에 팔리는 거예요? 수은에. 그렇지. 그래서 수왕 금약한 사람은 금은에 이렇게 해서 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된 사람들은 그게 실속, 생활비를 다 이렇게 다 합쳐 남은 돈을 갖다 금생수하는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수국화까지 되면 금생수에서 수국화가 되면 그 남겨진 돈에 대한 값어치는 크다는 얘기요. 여기서는 수국화가 돼서 큰 게 아니라 금생수가 돼서 수국화가 되면 그 남아진 돈이 가치가 크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강원도 산골짜기 땅을 갖고 있는 건지 서울 명동 땅을 갖고 있는 건지 그 땅 자체의 가치가 틀리잖아. 그래서 금생수하고 수국화가 돼야지 명동 땅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금생수되고 수국화돼야지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거지. 금생수하고 수국화가 되지 않으면 아니 쌀한섬 갖고 있는 걸 부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냥 금생수. 그래서 금생수 안 된 사람들 남은 돈이라고 해서 돈 많다고 얘기하지 말고 금생수 안 되면 집에 가면 쌀만 많은 거예요. 수국화까지 진짜. 그래야 이 돈에 대한 값어치가 좀 크다.
상생으로서 이렇게 따지는 거하고 지금 다시 또 상극 속에서 상생을 접근해 볼게요. 네? 오행 상극에서 내가 토수서부터 돈에 대한 가치를 보자냈어. 토하고 수하고 이렇게 배합돼야지 그게 수가 지주가 되고 토가 사람이 돼서 세상 속에서 소유하고 살 수 있는 인물이 되려면 토수에 배합되라. 임수, 무토, 계수, 기토 뭐 이렇게 하는데 토수 배합되라. 근데 샌들이 임수라고 하는 거에 무토라고 자꾸만 하는 이유는 좀 더 큰 기회를 갖는 건 임수잖아요. 바닷물을 담아내야지 큰 부자죠. 그게 지주라는 얘기야. 계수하고 무토가 있으면 바닷물을 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계수, 무토 같은 경우는 보물섬 찾는 사람이요. 요즘은 보물 찾는 사람 없던데 있으나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겠다. 그건 흔하지 않고 큰 부자는 아니고 그런 거를 갖다 얘기할 때 토수인데 토수가 이렇게 배합됐을 때도 반드시 아까 화가 개입되든지 그래야지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복을 갖다가 주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죠. 아니면 금생수로 그 수원을 잘 유지해서 유지하는 사람이지. 아니면 토수 속에서 목국토로다가 돈 버는 자질을 갖다가 다시 재투자를 한든지. 그래서 토수에서 계속 돈을 갖다가 재투자하는 목국토가 현명한 것인지, 하늘에서 병화 비를 내리고 한 3년 장사 10년간 딱 하고 인생 딱 쉬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건지, 금생수로 평생 뼈골 빠지게 일하는 게 좋은 건지. 남편은 금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평생 돈 열심히 벌어주실 테니까. 항상 팔자 8글자에서 토수 배합 놓고 금생수에 있으면 이건 남편 거 아니에요. 애인감은 병화요. 이렇게 사는데 지금 일간하고 하등에 관계도 없어. 지금 일간 같은 거는 그 인물을 보는 거예요. 그냥 팔자에 되도록 이런 모습이 연월로 다 포지션이 갖춰졌으면 좋겠어. 잘 모르면 일간은 봐. 그것도 아니면서 어쨌든 뭐 그렇게 목으로 다 목표한다고 하면 자꾸 재투자가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벌써 아까 상생을 아까 얘기한다는 얘기는 내가 계속 습성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고, 이 상생은 내가 계속 익숙하게 꾸준하게 내가 그걸 행하는 걸 말해. 그래서 팔자에서 정작 사주에서 그 상생되는 거는 선생님들이 많을 것 같아도 하나도 제대로 다 되지 않은 게 허다해. 그래서 팔자의 상생은 난 과연 수생물인지 목생화인지 그걸 갖다 포인트를 잡으라고. 지금 상극도 팔자에서 8글자에서 상극 포인트 잡는다는 것도 토수가 그 사주의 포인트인지는 토수라고 하는 상극을 중심으로다가 아까 병화를 집어넣고 경금을 집어넣고 목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보는 거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주 8글자의 대세가 딱 어떤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사주가 어떤 목국토가 주세가 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무진년 뭐 갑인월생 같으면 목국토가 주세잖아. 팔자가 이미 연월에서. 그럼 이 사람은 목국토가 주세다 보는 거예요. 목국토라는 것은 돈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아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경쟁 속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경쟁. 이건 꾸준히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 관계 속에서 더욱 경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고, 우위를 점유하려고 경쟁, 말 그대로 견제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목국토라는 것 자체는
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갖다 설비를 하든지 뭔가 해야 돼. 토라고 하는 것은 남겨야 돼. 내가 이 돈에 대한 향방을 갖다 남기기 위해서 돈을 아껴 쓰려고 하는 자세의 마음이 목국토로 갖다 말하는 거예요. 되게 팔자가 목국토 된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나는 스키장을 가기 위해서 옛날에 내가 아는 동료가 그런 사람 있었지. 한 20년 전에 20년 전만 해도 스키 타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 스키를 타러 가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어. 스키 타러 오로지 스키 하나를 타기 위해서. 그게 목국토하는 마음이요. 스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주중에는 나는 싸그리 굶어. 착한 사람이에요. 그게 목국토예요. 그래서 목국토가 주세가 된 사람이 목생화가 된다고, 화가 있었으면 화가 주세가 되면 목생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목국토가 주세가 돼서 화가 있으면 나 하고 싶은 걸 갖다 되게 하기 위해서, 되게 유흥하기 위해서 뭔가 돈을 아껴 쓰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개미월의 정묘월은 개미일의 정묘 개미일에 개미월의 정묘 일. 네. 네. 그것도 목국토의 목생화 개미월 그렇지, 그 사실 목국토지. 그렇게 보라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뭐 아끼냐. 그리고 되게 목국토 하는데 수생목이라고 수각에 있다는, 그러니까 수각에 있을 수도 있는데 목국토 하는데, 목국토 하면 반드시 수각에 있다는데, 이거는 자기 실력을 쌓기 위해서, 자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 내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돈을 아껴 쓰려고 하는 그런 신상이 되는 거예요. 아들로는 최고지. 아들로다가는. 네? 근데 애인으로다가는 별거 일 없어. 그거 영향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실속 챙기는 건데 그게 뭔지 알고. 헷갈리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 비유 들어봐봐야 별로 이해도 안 가는데 오히려 혼돈만 주는 거 같네. 그지? 목국토 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국토 하는데 금이 개입됐다고 하는 자체는 진짜 이게 약간은 진짜 굉장히 수전론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굴비 매달아 놓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상이 거기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주가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가 맨날 진짜 굴비였다고 해서 야 맛있지 이래. 밥 2숟갈 떠라. 소주도 꼭 소주에다가도 만주는 왕수공이라고 한 잔 마시고 왕수공만 하고 보면 되잖아. 전에 TV 보니까 카다로고 그림, 음식점 카다로고 잔뜩 갖다놓고 보면서 밥을 먹는데 정말 급한 사람이 다 있어. 지금 이렇게 오행에 대한 향방을 갖다 얘기하면 사람이 그런 심상이 그쪽으로 자꾸 기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보시면 돼요. 또 상극 같은 경우에 또 목국토 다음에 수카에 대한 상극은 사람들은 다 이 수카에 대한 상극은 오르고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화라는 것을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거고, 수라는 것은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수카는 오르고 내려서, 오르고 내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수카가 된 사람은 얼굴이 저처럼 끼일 쯤에 이렇게 끼이다가요. 그럼 정임합되면요 동글동글해요. 얼굴이 떡판이 되려면 정임합되면 되고, 수카되면 얼굴이 길쭉하고, 그렇다고 또 얼굴이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수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는 거다. 그리고 돈에 대한 값어치 같은 거가
가격이 오르려면 화가 있어야 되고 내리려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수흑화라는 것은 등락, 고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있어 보기도 하고 없어 보기도 하고 뭔가 있어 보기도 하고 없어 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 상생은 뭔가 좋은 거 같죠. 그거만 하면 잘 사는 거니까. 상극은 올라본 적이 있고 내려본 적이 있고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거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흑화가 됐을 때 금생수보다 연결되라고 그래야 진짜 내기 부자라고 그 사람이 가치가 높은 것만 갖고 있어. 그 양반이 갖고 다니는 백은 다 명품 백이요. 내가 하고 다니면 짜가 반지 그 사람이 하고 다니면 큐빅도 진짜 반지 전부 이게 수흑화의 금생수라고. 그래서 금이 하나 더 개입돼서 금생수시키라고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흑화가 됐을 때 금이라는 것이 개입되지 않으면 수는 허세야. 허세가 아니라 허상의 뿐이라고. 실제가 뭐가 나타나냐면 수흑화에서 금생수가 돼서 금이 있으라야지 뭐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다가 수흑화됐는데 목으로다가 개입되면 이걸 갖다 수화기제라고 얘기해요. 그죠? 수흑화됐는데 목이 있으면 수화기제라고 얘기해요. 난 중국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 참 이렇게 10년 전에 딱 그냥 저기 외국인 기업 다 들어와서 세금도 안 내니까 해라놓고 지금은 인건비 이빠이 오니까 딱 별로 나가라고 이제 내가 해보겠다고. 어? 수국화 목이 있어. 그럼 우리가 거기다 남겨놓고 게 있어. 설비시켜놓고. 그래서 못 사는 나라가 우리 지금 저기 북한도 저기 뭐야 우리가 그 개성공단도 그렇고 능력이 없으면 주라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쫓아내면 되잖아. 네? 그게 수색목 이게 수흑화됐을 때 목이라는 것은 그런 정책을 필 줄 알아야 돼. 기꺼이 내 거 가져가라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소유권까지 주지 말라고. 어떤 그런 머리를 돌려 쓸 수 있는 사람이 목이요. 사회에 공헌하는 게 좋아요? 실속 있는 게 좋아요? 나는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은 사회 공헌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금 얘기합시다. 그냥 무슨 수흑화의 목이요. 목은 사회 기여적인 요소를 갖다 해야죠. 수흑화가 주저할 때 목이 있고 나도 수흑화 됐는데 목이 있으니까 사회 그렇지. 아니 그 한 여자분이 수흑화가 돼갖고 목이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어디 가서 열심히 이렇게 뭔가 살다 보니까 거기에다 뭔가 이렇게 살림장만 해준 게 있을 거 아니야. 살림장만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그냥 나오시면 그분한테는 그분은 좋잖아. 나는 그래도 기여했잖아. 그런 거에 또 협조해야 하는 거죠. 협족하지 않아 사람. 근데 기분 들어. 그래 정말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미국에 계신 저기 미국에서 그 비즈니스 하시는 저기 전직 차관이신데 새벽에 여기 3시 반이죠. 내가 저기 2시서부터 지금까지 전화해서 안 받는데 이렇게 배신 때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전화해서 그때는 안 받았는데. 외국에서 문자 될 텐데 누군지는 알아. 얘기 드려야지 누군지는 알아. 뭐 어디까지 얘기했지 우리가? 수학이지. 목이 되면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시대 속에서 기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참 마누라 가보단 좋은 사람이야. 마누라 가보다.
남포 주고 나서 본인한테 남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알죠. 그래도 그나마 공이 남는 거. 자기도 공이 남죠. 눈에 안 보이는 명예만 예? 남는 건가요? 아유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중에 이걸 갖다 이해하시는 분이 헤아려 들으면 쉽게 말하면 이 개수, 간목, 병화 뭐 이 정도가 수흑화가 됐으면 기여도 하고 명예도 없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수화 기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을목으로 하게 되면 내 배우자가 그러고 내 옆 사람이 잘난 사람이지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개수, 병화, 을목 이렇게 내 옆 사람이라고 해요. 내 옆 사람이 기여하는 거 난 그 기여된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간목이 지지해 있고 그렇게 되면 명예는 인목으로 다 지지해 있으면 그 사람도 내 옆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갖다가 주도하는 그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목이 투출돼가지고 목이 있으면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투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제 알겠다. 그 맞아 그거예요. 그거예요. 수출이 안 돼 있으면 을목이 묘목이잖아 지지돼 있으면. 네. 그러면 내 옆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 옆에서 되게 배우자 내 옆 사람이 그런 거니까 그 속에서 나는 누리고 사는 사람이죠. 남자가 집을 갖다 100평짜리 갖다 얻어놓으면 간목이요. 그거는 거기에 인목이 있다고 거기에 살림 조금 갖다 놓고 이게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기여했잖아 인목. 묘목은 거기에다 숟갈 2개 하나 올려놓고 이것도 내 거다. 이게 숟갈 2개 놨으니까 이렇게 난 을목이랑 묘목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 네? 그잖아. 여자가 쓸데없이 천만에 간목이 그러면 찔들이 집을 사고 그야. 나 어제 손님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당신 내가 500만원 매달 500만원씩 1000만원씩 벌어주면 다시 집에서 놀 수 있어. 이렇게 놀지 이랬더니 진짜 여자가 승질이 나갖고서 밖에 나가 사회생활을 해서 한 달에 500에서 1000만원을 갖다 버니까 남자가 사회생활 딱 접고 집에 살림해. 그게 10년 됐어. 그래서 그 남자분은 생활비를 타 쓰고 그 여자분은 열심히 사야 되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나는 해. 근데 속으로는 글쎄 나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남자분이 몸이 아파서 사회생활이 좀 불가하지. 집에서 살고. 그 남자가 부러워요. 같은 남자는 좀 부럽죠. 저도 그러긴 한데 그 여자분들인데 이런 얘기하면 치사하니까. 그 사람이 천국을 타고 있는데 만나고 싶어도 그래도 성향 자체가 그런 성향끼리 만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 남자가 예를 들어서 음간이고 여자가 이 양간일 경우 이 전체적인 능력을 다해야 되는데 보통 여자들이 좀 사회적으로 활동이 활발하고 그죠? 남자가 이제 보통 처지고 여자의 악밀관들이 되게 사회활동이 좋아요. 사회성은 좋은데 여자는 저는 이렇게 택일할 때 출산 택일할 때 특히 여자는 그냥 어지간하면 의미관으로 잡아요. 어지간하면 아니라 그냥 포인트를 갖다 가장 먼저 잡는 건 여자는 의미관, 남자는 양미관 잡아요. 일단 이 조합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관 맞춰서 여자는 의미관이에요. 여자가 오지랖 넓게 양미관이라면 아까 그렇게 훌륭한 여자가 되시긴 해요. 이건 그 남자가 음인간일 경우는 확률적으로 양미간 여자를 만나는 게 많아요. 높습니다. 그렇죠.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아까 이제 수화에 토가 개입되는 뭐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다시 제자리로 들어왔죠. 수국화하는데 토가 개입되면 돈에 대한 행방이
이제 벌 때는 많이 벌고 못 벌 때는 조금 못 벌고 기복이 좀 있겠죠. 토수 속에서 병화나 수국화 속에서 토라든가 똑같은 얘기죠. 발전적인 폭이 좀 크다는 보이죠. 수국화 자체는 허상인데 토가 개입되면 실제가 좋아요. 실제야지. 화토 속에서는 시간이 존재하고 토수 속에서는 공간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수국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의 어떤 뭔가 포지션의 어떤 돈에 대한 가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음에 이제 화급금 가지고서 얘기해야 되는데, 화급금 같은 경우 원래 그 사주가 이렇게 화급금 되면 화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일해서 돈을 벌 것이냐, 금이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일하지 않고도 벌 것이냐, 자동으로 돈 벌게 할 것이냐, 이런 화급금하면 이런 일해서 돈 버냐, 놀면서 돈 버냐, 이 생각을 하는 거니까 화급금은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돈 버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화급금이에요. 그래서 화급금 되면 자동으로 돈 버는 게 재테크고, 지금 이 시대 같은 투자 상품들이 많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일하지 않고 돈 버는 어떤 형태에 대한 생각들이 화급금에서 벌어진다. 거기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하죠. 그래서 화급금은 성공이 되려면 일단은 수가 개입돼야 돼. 이 또한 성공률이 높아지려면, 성공하려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화가 왕하고 금이 약하는 구조에서 화가 금소가 되면 돈을 더 벌려다 까먹는 거예요. 이때 물론 수가 개입되면 금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절묘하게 돈을 갖다 많이 또 벌긴 하겠죠. 기본적으로다가는 그 화급금 됐을 때 남기는 어떤 포인트는 화급금 됐을 때 수예요. 첫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목이 개입된다는 얘기는 그냥 일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갖다 받겠다는 얘기에서 그건 크진 않아요. 대개 재테크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사들 많지. 이런 관련된 재무 같은 관리하는 이런 걸 말하는. 토가 개입되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재무 관련된 환경을 만드는 환경적 조성 이런 걸 갖다 얘기하는 거겠죠. 토가 개입되면. 화급금 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이렇게 과정 자체가 있어. 실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런 투자 관련된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협조되는 인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갖다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화급금에 대한 포인트에서는 반드시 수를 갖다가 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죠. 금금목이 빠져있나요? 금금목 같은 경우는 금금목의 돈의 가치는 금이라는 것은 재산을 갖다가 유지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고, 목은 인간관계적인 요소를 갖다가 연결시키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금금목은
현존하는 내 재물을 갖다 유지해야 되는 거냐, 인사나 사람 관계에 대한 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으로서의 어떤 극이에요. 그건 재물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목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금이라고 하는 향방을 갖다 적게 할 수도 있고, 내 재물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갖다 해야 되는 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금목할 때 만약에 수가 개입된 그런 관계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들은 대개 금금목할 때 수 같은 경우는 금생수, 수생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관한다는 거. 대개 통관하는 그런 향방은 다소 약하고요. 대개 이 금금목할 때 수가 역할을 하는 것은 그냥 쓰고 벌고 쓰고 이 관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금목할 때 또 화가 개입된다는 얘기는 인간관계를 갖다 주요로다가 수익을 갖다 창출해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금금목할 때도 화가 개입됐을 때 어떤 그런 향방이 처세나 인간관계로서 수입에 대한 향방을 창출해 나가는 것도 조금 더 나은 어떤 수입에 대한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여기에서 뭐 토가하는 역할 같은 경우는 아까 또 다시 뒤집어서 얘기했는데 아까 되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인데, 금금목할 때 토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는 그냥 마치 이렇게 세금을 뜯는 거 같고요. 세금. 기본적인 향방을 갖다 떼어놓는 거. 뭔가 이렇게 부가가치라든가 10분의 1, 11조 이런 거, 기부, 헌금 뭐 이런 걸 관련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금목할 때 오행 속에서 나는 과연 돈이 어떠한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버는가. 그래서 돈 찾기 하니까 돈을 갖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기고 버는지를 보는 거죠. 이걸 갖다가 다시 육신으로 싹 돌려서 얘기를 갖다 또 하실 수 있어야지. 육신으로. 육신 같은 경우는 사람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볼 때 주상도 학교에서 나와서 잠깐만요.